수능 4점 하자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 문제 중에서 선택 과목을 단원별로 한 문항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3 이하의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예, 이와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뭐예요?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자, 가조건을 봤더니 A, B, C, D의 대수관계가 이와 같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1보다 크거나 같겠고요. 그 다음에 13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D는 1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겠죠. 그리고 A와 D의 곱이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A도 홀수요, D도 홀수입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이 홀수이기 때문에 2x-1이라고 넣어주면 되겠네. 그리고 x가 1이면 제일 작은 홀수고, 그리고 D라고 하는 값도 홀수였으니까 2y-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짝수와 홀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요. 홀수는 2로 나눴을 때 1이 모자라거나 1이 남는 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 C는 더해서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B와 C는 홀짝성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B, C 모두 다 홀수인 경우 B를요, EZ-1 그리고 C를 EW-1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짝수일 때도 되죠. 따라서 B는 EZ 또는 C는 또 EW 이와 같이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AD 곱이 홀수, B 합이 짝수라고 해서 A, B, C, D를 X, Y, Z, W로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에 대입하면 되겠네. A라고 하는 값은 EX-1이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값은요, EZ-1. 그 다음에 C는 EW-1이고 D는 EY-1인데 이 값이 13 이하의 자연수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1을 다 더해주고 2로 나눠서 나를 다시 표현하면은 X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Z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각 모든 항에 1을 더해주고 2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되었는데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Y, Z, W를 정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A, B, C, D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에서 7까지의 7개의 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해주면 되고, 나는 조합수로 바꿨더니 10콤비네이션 4와 같고, 자, 그럼 요건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210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중복 조합하는 것은 무조건 4점짜리로 27, 28, 29, 30번 중에서 반드시 하나 출제됩니다. 그 중에 이 문제는 홀짝에 따라서 나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됐고, 두 번째 경우도 보면은 1보다 크거나 같다, 2x-1이. 그 다음에 B는 EZ였고요. 그 다음에 C는 EW였고, 그 다음에 EY-1이고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앞서 어떻게 했습니까? XIW 그리고 Y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버렸죠. 그러면 1 더해주고요. 1을 다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십시오. 왼쪽은 홀수, 나는 홀수이고 짝수이기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는 생기질 않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적어도 1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 여기도 같아지는 경우는 생기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럼 같아지는 경우가 있도록 바꾸면은, 왜요? 중복조합을 이용하려고. 1만큼 빼주면 되겠네. 그럼 똑같이 1만큼 뺐으니까는 이 W-1로 하고요. 같아지는 경우가 되도록 하려면은 나 1만큼 뺐고, 그럼 2만큼 빼야 되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이 Y-2가 되었고요. 2만큼 뺐으니까 다시요. 1 빼주고 또 1 뺐으니까 2만큼 뺐으니까 -3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 2를 뺐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요. 일단 2를 뺐기 때문에 2를 가져다 빼주게 되면 11 이와 같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1을 다 더해주고 2로 나눠버렸더니 X는 1보다 크나고 Z 이와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W 되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1 더하고 2로 나눴더니 y-1의 값이고요. 1 더해주고 2로 나눴습니다. 6 이렇게 됐네요. 아, 옳지. 1부터 6까지 수 중에서 4개의 이와 같은 수를 중복을 허용해서 결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UH4이고 조합으로 바꿔버리면 9 콤비네이션 4이고 나는 126개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예, 쉬운 문제 아닙니다. 30번 문제잖아요. 그중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더했더니 구하고자 하는 답은요 336개임을 확인했습니다. 9월 평가원 시험에서 물어본 기본 원리 아이디어는 수능에서 그대로 표현과 기호 숫자만 바꿔서 다시 출제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 풀이 아이디어는 중복조합입니다. 근데 중복조합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와 같은 식으로 부등식을 바꿔서 계산하였습니다. 문제 핵심 아이디어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이고 홀수 짝수였습니다. 홀수 짝수라고 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한 것, 이런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홀짝과 관련되는 또는 약수, 배수, 또 특히 배수와 관련되는 홀짝과 관련되는 중복조합,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 강력하게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은 29번입니다. 확률 단원의 문제입니다. 확률 단원에서 4점짜리로 출제될 것을 하나 찾으십시오. 그럼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조건부 확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아니면 두 개 합쳐서 어려운 고난도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자, 읽어봤더니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혀있는 한 장의 카드가 있다. 예, 그림과 같은 이런 카드요. 이 카드와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동전을 두 번 던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나 뒷면 나오는 사건은요 서로 독립입니다.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겠네. 앞면이 나온 횟수가 2이면 동전을 두 번 던졌어요. 두 번 다 앞면이 나왔다면 카드를 한 번 뒤집고, 앞면 나온 횟수가 그렇지 않으면 0 또는 1이면 카드를 그대로 둔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A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행을 5번 반복해, 독립시행 5번 반복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B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120 곱하기 P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D가 보이려면 뒤집어야 되겠네요. 또는 뒤집었다 다시 뒤집으면 되니까는 이와 같이 되는 경우 한 번씩 뒤집는 것을 한 번 나왔거나 또는 3번 나왔거나 5번 나오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처음에 A가 보이는 카드 5번 이 시행을 반복했을 때 B라는 문자가 보이는 경우네요. 옳지, 그럼 바로 됐죠.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5번 중에서 한 번만 이와 같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앞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이요. 4분의 1의 1승, 그 다음 4분의 3의 세제, 얼마? 4승. 그 다음은 5번 중에 3번, 4분의 1의 3승, 그리고 4분의 1의 3, 4분의 3의 제곱.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5 콤비네이션, 5, 4분의 1의 4,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는 이렇게 식만 정확하면 그 다음은 좀 시간 내서 계산하면 되고, 자,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래서 식을 정확하게 그냥 문장에 맞도록 한 줄로 바로 딱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맞추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자,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산했더니 64분의 31이 나왔습니다. 내가 P 값이고 따라서 128 곱하기 P라고 하면요 62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뭐라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4점짜리로 강력하게 제가 예상한다고 했죠. 지금까지 역대 수능을 보면은 9평에서 출제되었던 것 또는 그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 비슷하게 바로 그 다음에 수능에도 바로 출제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은 28번입니다. 통계 문제인데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주머니 A에는 1, 2, 3에는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 2, 3, 4라는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다. 두 주머니 A, 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 3의 배수이면 3하고 6 두 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확률은 얼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 또는 6이 나오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6개 중에 2개. 그러면 A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했고 그 다음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면 그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때는 B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임의로 꺼냅니다. 꺼낸 2개 적혀있는 수의 차, 이 차이를 기록합니다. 뭔가 조사하고 기록하는 거네. 이런 게 뭐예요? 통계조사죠. 공을 꺼낸 주머니에 이 2개의 공을 다시 넣는다. 복원 추출하겠다는 거네. 그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했을 때 2번 샘플 테스트 한 거네요. 그것의 평균을 X바를 크기가 2가 되는 표본 평균입니다. 그때 그 X바가 2가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모집단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그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요, 서로 다른 공 2개 꺼냈기 때문에 1인 경우 있고 2가 되는 경우 있고 3이 되는 경우도 있죠. 1, 2가 나오거나 2, 3이 나오거나 1, 2가 나오거나 2, 3이나 3, 4가 나오면 그 차가 1입니다. 그 다음에 1, 4가 나오면 차가 3이고요. 자, 그래서 모집단인 X의 확률 분포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X바가 2가 되는 경우를 찾아냅니다. 자, 확률 분포요. 1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옆으로 표가 조금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자, 뭐부터 계산해 볼까? 이거 계산하기가 더 편하네요. 동시에 꺼냈는데 그 차가 3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1, 4가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B 주머니가 택해져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곱하기 그리고 B 주머니 4개에서 2개 공을 꺼내는 것은 4 콤비네이션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 4가 뽑히는 경우 한 가지뿐이기 때문에 옳지. 나 계산했더니 얼마요? 9분의 1이네. 옳지. 자, X가 3이 될 확률은 9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을 계산해 볼까? 이것도 계산해 보면요. 차이가 2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1, 3이 나왔거나 아니면 2, 4가 나왔거나 이거밖에 없네. 그럼 1, 3은 A 주머니에도 있고 B 주머니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이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A 주머니를 택해줄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 중에 1, 3이라면 3개 중에 2개를 꺼내는 3가지 중에서 1, 3 한 가지 또는 B 주머니가 택해서 3분의 2. 자, 그때는 B 주머니에서 4개에서 2개를 꺼내는 것은 6가지인데 1, 3이거나 2, 4가 나오면 2가지입니다. 따라서 계산하였더니 9분의 1에다가 그 다음은 9분의 2 따라서 9분의 3이 됐네. 옳지. 나 이 확률은 9분의 3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별도로 또 계산 안 해도 되죠. 왜? 더해서 1이 되도록 하면 되니까 나는 9분의 5인 것을 알아서 옳지. X라고 하는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X바 크기가 2인 거였죠. X바라고 하면 2분의 1 첫 번째 뽑힌 거, 두 번째 시행에서 뽑힌 거 이거예요. 이 값이 2가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1, Y1이 될 수 있는 것은 평균이 2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1, 3이 뽑혔거나 2, 2가 뽑혔거나 3, 1이 뽑히는 3가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출문제만 막 그냥 정신없이 양으로 채워서 유형별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못 봅니다.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교과서에서 표본 평균의 뜻과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한 페이지로 두 페이지 걸쳐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자세하게 서술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까요? x바가 2가 되는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x1 1 뽑히는 9분의 5입니다. 그 다음에 x2 3 뽑히는 9분의 1입니다. 또는 둘 다 2가 뽑혀야 되니까 9분의 3 곱하기 9분의 3. 그 다음 3 뽑힐 확률 9분의 1 곱하기 9분의 5. 오케이, 됐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요. 계산은 바로 여러분 할 수 있죠. 81분의 19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네. 예. 자, 표본 평균의 의미와 뜻을 아는 것. 제일 먼저 제가 뭐 했어요? 모집단의 분포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표본 평균의 뜻에 따라서 그 표본 평균의 값이 2가 되는 표본이 어떤 경우인가를 찾아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이와 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자, 다가오는 9월 평가원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된다고 강력하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9월 평가원 시험의 선택 미적분 4점짜리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평 시험이나 또는 그 직전 해의 수능 문제가 그 다음 수능 문제에 유사하게 원리 개념이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29번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실수 A, B인데 A, B 모두 다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등비수열이 포함된 극한값이 A이다. 그 다음에 A, B로 표시된 이 극한값은 A분의 9이다. 자, A가 뭐냐? B가 뭐냐? 이걸 찾아내라는 거래요. 이런 것이 4점짜리예요. 과거 몇 년 전에는 주로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면 도형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요즘은 그런 것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선생님, 내가 A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밑에 절대값이 큰 놈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 따라서 3하고 A를 비교하면 A가 3보다 크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거 잘 알잖아. 예. 그래야만 A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A, B의 대수관계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A, B의 대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B가 A보다 클 때, 그리고 A, B가 같을 때, 그리고 A가 B보다 클 때 구분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A, B가 존재하는가 확인하면 되죠. 자, 이와 같이 되었을 때 등비수열의 극한은 큰 쪽을 비교하도록 했기 때문에 극한값은 B가 되었고 B가 A분의 9래요. 그런데 B가 A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A보다 크게 되겠고요. A는 앞서 어떻게 해요? 3보다 크다는 것 또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곱해줘 버렸더니 이놈 계산하면요. 9보다 작대요. A 제곱이. 그런데 A가 3보다 크다고 했는데 no, 이것은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자, 그 다음에 A, B가 같아져 버렸다고 합시다. 요거 먼저 해볼까요? 예, 좋아요. 이거 알게 먼저 A가 B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큰 쪽을 택하면 되니까는 좌변의 극한값 A분의 1이고 내가 A분의 9인데 만족하는 거 없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A, B는 같은 값임을 알았네요. A, B가 같으면 같아져서 극한값 1이 되어버렸고 내가 A분의 9, 오케이. 따라서 A는 B는 모두 다 9임을 알았고 A 플러스 B의 값은 18입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그런데 과거 아주 좀 오래전 3, 4년 전에는 이런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예,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및
즉 공비의 절대값이 큰 항만 우선적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자, 이 30번과 그 다음 또 하나 남은 28번이 이제 1등급, 2등급을 가리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볼까요?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AB 길이가 10이 되는 원입니다. 그러면 중심을 O라고 한다면요, 반지름 길이는 O가 되겠죠. 그 AB 위에 AC 이퀄 4가 되도록 하는 시점을 잡았습니다. 그놈이 4가 되도록 잡았다면 이 길이는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점 P에 대해서 C에서 나를 바라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였습니다. P를 지나고 AB의 지름의 수직이 되는 직선이 만난 점 또 다른 걸 Q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 삼각형 PCQ의 넓이는 분명히 세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걸 S세타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7 곱하기 S 프라임 4분의 세타. 나를 구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네. 수의 미분과 이 선택 미적분의 미분의 다른 점은 여러 가지 미분법이에요. 합성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매개변수함수 미분법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나 가만 봤더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필요로 합니다. x라고 놓을까요? 이 길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x라고 놓읍시다. 그러면은 선생님 S 세타라고 하면요, 나는 2분의 1 x 곱하기 x 곱하기 그렇게 해도 되고요, x 코사인 x 사인이라고 해도 돼요. 따라서 2분의 1 x 제곱에다가 사인 2 세타라고 하는 걸 알았네요. 이와 같이 되니 S 세타는 이와 같이 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x도 세타에 따라서 변해요. 그럼 x가 세타에 관한 식으로 감춰져 있으면 음함수 표현으로 찾아내면 되겠네. 그럼 그건 어떡하지? 야, 가만 봤더니요, 이거 반지름 5예요. x는 삼각형 한 편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해법, 코사인 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옳지. 이와 같이 했더니 x고요. 그리고 세타이고요. 요거 길이 1이고요. 요거 5예요. 그러면 뭐예요? 세 변 길이와 한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죠. 여기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했더니 5의 제곱, 즉 25는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x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법칙. 그러면 x와 세타 사이의 관계가 있다. 그래.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되는데? S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나 이거 세타라고 하면 x도 세타에 관한 함수니까 미분해주면은 x 곱하기 d 세타 dx라는 걸, 그 다음 곱하기 사인 2 세타,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에다가 사인 2 세타를 미분해주게 되면은 2 코사인 세타니까는 2 코사인 2 세타, 이와 같이 되었네. 자, 세타가 얼마일 때 구하라 그랬습니까?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4분의 파이 대입은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돼서 제로입니다. 사인 2분의 파이가 돼서 1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x 곱하기 d 세타분의 dx를 찾아주면 되네. 그래요. 그놈만 잘 찾아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요, 일단 먼저 할 것은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x가 얼마인가 구합니다. 그건 할 수 있죠. 세타 4분의 파이 놓고 x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을 풀이하면 됩니다. 그러면 4루트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미분할 거예요. x가 세타에 대한 함수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음함수 미분법을 미분하였더니 제로, 그리고 2x 곱하기 d 세타 dx가 되었고, 미분했네. 이러면 또 제로. 그 다음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d 세타 dx. 그지 뭐 이렇게 안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분법에 걸맞는 방법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미분하면은
코사인을 세타돼서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는 플러스 2x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 옳지. 이제 됐어요. 세타가 4분의 파이, x가 이와 같을 때 d 세타분의 dx라는 값을 여기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예, 자세한 세부적인 풀이보다 전체적인 문제가 담고 있는 그 원리를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구해줬더니 x 대입하고요. 그리고 세타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나를 구해줬더니 마이너스 7 루트 2분의 8입니다. 오케이, 이젠 다 됐어요. 자, 내가 이와 같은 값이고 x가 이와 같은 값이고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s 프라임 4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제로 되어버렸고 x 곱하기 요놈 가져다가 계산해서 집어넣어주고 올리비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나 이 값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했는가? 마이너스 7을 또 곱하래요. 예.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32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세부 과정을 제가 안 보여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치중해버리고 정작 담겨있는 기본 원리를 놓쳐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기본 원리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 두 변 길이와 끼인각의 사인 값을 곱해서 2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런데 x가 세타에 관한 식으로 감춰져 있는 음함수입니다. 그럼 x와 세타에 관한 관계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삼각형에 활용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x세타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였습니다. 음함수 미분법으로 미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것 다 구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자, 음함수 미분법 또는 역함수 미분법, 매개변사함수 미분법 이 세 가지 중에 2개 이상은 반드시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4점짜리 고난도 문항으로 물어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간단한 3점짜리로 물어봅니다. 미적분 확실하게 적중시켰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음함수 미분법을 하나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8번인데 당시 구평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난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A 값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입니다. fx를 봤더니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와 같은 삼각함수의 절대값 붙인 거고 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와 같은 마이너스 사인 ax입니다. 아, fx는 0을 기준으로 달라지네. 그런데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는 안 나와. gx라는 함수를 봤더니 정적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붙인 것이 실수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려면 도대체 a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미분 가능한 a가 여러 개 있을 거야. 그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여기서 찾아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y equal 뭔가 fx라고 하는 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시다. 절대값 기호를 붙이면은 꺾어서 올라가고 그대로 있고 그리고 꺾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오, 그래. 미분 가능하려면은 함수값이 제로인 점에서 미분 개수가 0이면 되고 이와 같이 꺾여지면 미분 불가능합니다. 절대값 붙인 경우. 예,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함수의 그래프의 K형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럼 함수 그래프의 K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도함수요. 도함수의 부호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함수. 자, 일단은 요 안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의 K형을 먼저 그리고자 합니다. 자, 안에 있는 요 함수를 라지 fx라고 한다면은 그것의 도함수는 예, fx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 그래프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도함수 그래프요. 제가 그려왔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와 같은 꼴입니다. 자, 얼마죠? 예,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0 사이에서 올라왔다가 내려오는데 도함수분은 플러스입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제로가 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와 같은 식으로 쭉 가는 꼴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도 그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sin ax라는 함수예요. 마이너스 sin ax니까는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왔네. 요 값이 얼마요? 예, a분의 파이.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부호가 변하네. a분의 2파이 이와 같은 꼴이에요. 자, 뭐예요? f 프라임 x, 라지 f 프라임 x, fx 값이 0보다 작게 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fx, 즉 이것이 도함수, 요 안쪽에는 도함수 0보다 크게 되는 구간도 있고 제로 되는 점도 있습니다. 옳지.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y equal fx, 즉 어떤 함수,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a 파이 x 그리고 ft dt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런 다음 꺾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라고 했기 때문에 꺾인 점에서 미분 계수가 제로가 되도록 하는 걸 찾으면 되죠.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그릴래? 쌤 함수값 아직 모르는데요. 그래, 그런데 상식적으로 알고, 요거 적분해 보세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제곱에 적분하면 1 나옵니다. 이것도 1 나와요. 1. 예. 넓이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적분해보면요. 그 제로에서부터 a분의 파이가 적분해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a분의 2가 돼요. 나 역시 a분의 2가 되고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은 제가 안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하면서 그래프를 봅시다. 자, 이 구간에서 그래프는 사인의 적분이기 때문에 코사인 형태의 그래프로 자, 조금 오른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요 밑에도 또 그리면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여기 살짝 지우고 밑으로 계속 그려볼까요? 또 그 다음 또 그래프 그리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런 값이죠. 그 다음 벗어나게 되면은 감소니까는 감소에서 내려옵니다. 사인 그래프를 적분한 것이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와 같은 형태를 띠면 되겠죠. 감소에서 내려오기를 a분의 2만큼 내려옵니다. 내려오기를 쭉 감소해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예. 어느 만큼인지 잘 몰라요. 그냥 여기다 달라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 또 반복해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방금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절대값 기호를 붙입니다. 절대값 기호를 붙이면 꺾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꺾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보세요. 나 꺾어 올리면 여긴 미분 가능했을 때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겨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만일 그렇다면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꺾어 올렸고 이와 같은 경우 내가 0보다 크다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고 그대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걸 관찰하면 되네. 자, 이때 함수의 값이 요만큼 폭이 차이가 얼마요? 적분한 값이 1입니다. 요만큼 폭 차이도 얼마요? 1입니다. 이만큼의 폭 차이도 얼마요? 1입니다. 자, 이만큼의 폭의 차이는 얼마요? 적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a분의 2만큼 빼주면 돼요. 옳지. 그럼 봅시다. 자, 이 값을 마이너스 a 파이라고 택했다고 봅시다. a 값이 4분의 1이었다면요. a 값이 4분의 1이었다면 요거 1이요. 4분의 1 넣어보세요. 1보다 더 커져 버렸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점이 생겨버립니다.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얼마 나온다고요? 4분의 1 넣었더니 8 돼서 엄청 크게 밑으로 쭉 내려와서 꺾어져 버립니다. 안 되네. 그럼 여기서 꺾어볼까? 여기서 꺾었을 때는 두 번째 놈이기 때문에 a 값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2만큼 올라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때는 a분의 2의 값이 4가 되어버립니다. 2만큼 갔다가 4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가다 보면 여기 꺾여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생깁니다. 안 돼. 자, 왜? 최수를 구하라는데 저 범위 안에 a가 몇 개 없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꺾어볼까? A 값을 4분의 3이라고 해봅시다. A 값을 4분의 3, 1, 2, 3만큼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A분의 2가 얼마인가 하면은 나 계산했더니 3분의 8이 나왔어요. 오, 0보다 아니요, 3분의 8이 나와서 3보다 커요. 0보다 큰 위쪽에 있습니다. 아, 옳지 되었습니다. A를 4분의 3이라고 택하였더니 라지 fx의 절대값을 붙이면 그 그래프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절대값 붙여서 꺾어 올렸지만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되기로 오케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 다른 점에서 꺾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작은 걸 넣어주면 당연히 또 미분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의 최소값은 4분의 3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라? 선생님,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야, 그 뭐만 다르니? 삼각함수로 표현된 것만 다릅니다. 삼각함수로 표현되지 않고 당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면 수의 문제로 뭐 똑같은 형식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요, 당시 평가원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알아둘 것은요, 절대값 기호를 붙였을 때 미분 가능하게 되려면 부드럽게 꺾어 올려야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식으로 부드럽게 된 경우는 꺾어 올려도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